네, 또 1, 2, 3점. 1, 2, 3점이 한번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생긴 배입니다. 일단 뭐 1, 2, 3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배죠. 세월호에 비하면 이제 조그마한 배거죠. 이렇게 생겼고, 다음 이제 CN235 영상 안에서 등장하는 또 1, 2, 3점입니다. 저번에도 봤지만 얘 이제 이민우, 얘 체증하는 애, 얘부터 1, 2, 3점 옥상에 올라가지고 체증하는 애 하나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다 는 거고요. 1, 2, 3점은 참 일찍부터 뭐 연구하고 하면서 1, 2, 3점에 대해서 제가 뭐 좋은 마음을 갖고 있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와, 최근에 이게 이제 아주 최근은 아닙니다만 인양되기 직전이잖아요. 3월 22일 인양되기 직전에 이제 곧 인양이 된다고 하니까, 인양 거의 이때 초치기 할 텐데 가족분들이 이제 직접 가족들 진실호라는 가족분들 배가 있었는데, 배 타고 이제 인양 현장 근처로 가족분들이 가시니까 그거를 해경이 막은 거예요. 유가족들을 막았는데 하필 1, 2, 3정이 와서 막아요. 사실 유가족분들한테 1, 2, 3정 거의 원수에 가까운 존재인데, 이걸 제가 이걸 저는 진짜 이게 오마이뉴스인데 뭐 이 뉴스 처음 봤을 때 진짜 제가 지하철이었는데 완전 진짜 불이 막힐 뻔했어요. 정말 다시 1, 2, 3정이 지금 인양 근처에 접근하는 유가족분들을 막아 나선다는 게 참, 이건 거의 좀 의도적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하필이면 1, 2, 3정을 보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 2, 3점 이제 또 조금 더 기존에 하던 강연보다 자세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이게 어떻게 됐냐면 8시 57분, 58분 두 번에 걸쳐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 어쨌든 잠정적인 시나리오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8시 52분에 최덕화군이, 단원고 최덕화군이 119로 신고를 하잖아요. 좀 많이들 아시잖아요. 8시 52분에 최덕화군이 학생이 119로 전화를 해가지고 천만이가 살려주세요 했잖아요. 이제 119 전화를 하고 119가 들어보니까 해양사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8시 54분에 목포해경에 전화를 연락해가지고 그때부터 3자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8시 54분에 통화를 하던 사람이, 해경이 이제 이런 거죠. 여기가 상황실이다 치면은 자기가 이제 전화를 딱 받았는데, 뭐 사고 났다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도 듣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걸 들은 상황실장이 57분에 자기가 딱 그거 보니까, 관제 영상을 보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함정이 1, 2, 3정이길래 1, 2, 3정한테 너 가라. 거기 출동시켰다. 그 다음에 57분, 그 다음에 58분 두 번에 걸쳐서 출동을 시켰다. 이렇게 현재 시나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1, 2, 3정이 가는 길에 도중이라고 할 수 있는 9시 16분 근데 지금 전부 물음표가 있잖아요. 이것도 확인할 거예요. 이제 9시 16분경 TRS라고 하는 교신 장비로 서해청 상황실로부터 현장 지휘관으로 통보를 받았다라고 현재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데, 언제 어떤 교신 수단으로 누가 임명했는지, 과연 진짜 지정을 하기나 했는지 자체도 지금 전부 의혹입니다. 이거 뒤에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갑니다. 가다가 9시 35분경 현장 도착을 합니다. 도착이라는 개념은 현재 해경에서 사용하는 도착 개념은 장사 1마일 정도 도착한 거, 그걸 도착이라고 합니다. 1마일 떨어지면 1마일은 1852m죠. 바다마일, 해리라고 하잖아요. 바다마일 1해리 떨어져 있으면 도착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비행기든 헬기든.
그 다음에 우리 CN2, 3호하고 헬기가 다 그랬듯이 1, 2, 3정 역시 현장에 오는 과정이든 도착해서든 단 한 번도 세월호하고 교신을 안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 사항이고요. 자, 이제 도착을 딱 하고 나서 이제 1, 2, 3정 영상을 보면 이제 오늘 과제로 드리는 게 이제 영상 보는 거잖아요. 국민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1, 2, 3정 최종 영상, 헬기 최종 영상, CN2, 3호 최종 영상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으니까 다 다운받아 보세요. 어쨌든 오늘 그러니까 영상은 보기보다 저는 이제 캡처 화면으로 쭉 설명을 드릴 텐데 도착하고 잠시 세월을 쫙 좀 분위기를 봅니다. 그게 나와요. 보면 나와요. 뭐 어떠잖아. 그러니까 이 말과 도착했으면 일단 조타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우리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걸 해야 맞는데 대충 분위기 보다가 고무 단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초반에 고무 단정 내려가지고 쭉 가서 뭐 사람 데리고 오는 거 사실 뭐 나쁜 일 끝이는 안 보이잖아요. 뭐 한국에도 사람 데리고 오니까. 근데 지금 교신을 일단 안 한 상황에서 1, 2, 3정이 도대체 무슨 판단으로, 무슨 근거로 어떤 행위를, 그 행위를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무단정을 내리는 것도 사실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거. 이때 고무단정 내리는 문제가 아니죠. 세월호 딱 교신해가지고 딱 이렇게 승객들 전부 대피값하는 데 보내라.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둘라이데스 뭐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누구 어서 오세요. 해갖고 착착착 대서시키고 빨리 국력을 터뜨려라, 뭐 해라. 해결은 명령할 수 있잖아요. 질문도 할 수 있지만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뭐 헬기가 바구니 내리는 것처럼 얘 고무단정 내리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아무튼 일단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보기 전에 OSC 문제가 먼저 있죠. 아까 제가 그 많은 물음표가 있었잖아요. 먼저 보세요. OSC 관련해서 김경일이 대답을 한 걸 보세요. 김경일이 대답한데요. 감사원에서 5월 22일 할 때는 9시 14분경 목포 상황실로부터 TRS를 통해 지정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검찰 참고일 때는 9시 10분경 목포의 경우 TRS로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조서 때는 이게 뭐냐면 검찰에서 아직 이때까지는 피의자가 안 된 거예요. 이때까지 참고인이었던 거죠. 이해되죠? 아직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거예요. 목포 피의자 신문조서 1회에서는 목포 상황실에서 함정폰인지 TRS인지 또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죠.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 이것도 있습니다. 함정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배에는 그 배폰, 그 선박용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한때 참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1, 2, 3정 함정폰인지 TRS인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로 연락이 와서 1, 2, 3정 지금부터 OFC 임무 수행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목포경찰서 누구 목소리가 듣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경일 혼자서도 지금 뭔가 진술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도대체 언제 한 건지 어떤 교생 순화로 한 건지도 헷갈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유연식인데 서해청 유연식이가 하는 말인데 보세요. 9시 16에 수행하는 건 누가 합니까? 제가 했습니다. 원래 임무소정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다른 분들이 안 하길래 상황 담당관에서 빨리 지정을 해서 현장 지휘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안 하길래 사실 이것도 참 분명치 않죠. 그 다음에 서해청장이나 경비안전과장 지시를 받지는 않았나요? 네. 지시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보고는 했나요? 아니요. 근데 이제 왜 안 했냐 하니까 이미 화면에 다 떠있다 그런 거는 뭐 내가 알게 됐을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유연식 서해청 상황실의 상황 담당관으로 있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지금 현재 시나리오는 어쨌든 그래요. 현재 시나리오는 9시 16분에 유연식이 서해청 상황 담당관이 뭐냐면 상황실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상황 담당관이에요. 그 다음에 각 상황실에 A조, B조, C조가 있거든요. A조에 상황실장이 있는 거예요. 상황실장보다 상황 담당관은 더 높아요. 그죠? A조 상황실장, B조 상황실장, C조 상황실장이 있고 그 위에 상황 담당관이 있는 거거든요. 상황 담당관이 제일 높습니다. 상황실에서는. 물론 이제 서해청 정장이 더 높고 한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서해청 상황 담당관 유연식이 아무도 안 하길래 9시 16분에 문자로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문자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해경 문자 상황방이 1, 2, 3정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1, 2, 3정에는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문자로
1, 2, 3점 지금부터 OFC 수행할 것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본 목포 상황실이 1, 2, 3점한테 연락을 해준 걸로 현재 시나리오는 되어 있습니다. 됐죠? 현재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OFC 시정도 이상해요 어쨌든. 그리고 1, 2, 3점의 승조원이 총 13명이 탔는데 자기가 OFC 안 사람은 김경일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고 다른 직원들은. 그래서 이 현장 지휘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배가 현장 지휘함이 되면 그 배의 장이 현장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현장 지휘관 되는 건데 사실 김경일이 혼자 기소가 된 이유가 바로 현장 지휘관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문제가 좀 중요해요. 김경일이 혼자만 독박을 썼잖아요 지금. 아무튼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 OFC 지정 문제 자체도 굉장히 소연치 않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1, 2, 3정을 9시 35분에 도착해서 잠시 상황을 보다가 37분경 자기가 자체로 보유하고 있는 고무단정 뭐 7, 8인승 뭐 7인승 하기도 하고 8인승 하기도 하고 좀 뭐 빼빼하게 앉는 건 8명 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7, 8인승 이래 부르는데 고무단정을 내립니다. 동력이 있는 거 그리고 쫙 가는 거예요. 요거 많이 봤잖아요. 예. 우리 영상에서 텔레비에서 많이 봤잖아요. 얘가 갔으면 어쨌든 뭐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상한 거예요. 얘 왜 가냐고 지금. 왜 무슨 증거로. 그리고 목표 다음 화면 갔더니 바로 거기가 기관실 선원 7명이 모여있는 바로 그 위치입니다. 쫙 갔는데 딱 기관실 선원 있는 146m짜리 배에서 어느 위치로 딱 갔는데 기관실 선원 7명이 모여있어요. 이거 리드라고. 이게 우연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7명 중에 5명을 일단 태워봅니다.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해결 2명이 탔고 5명 태워서 7명 탄 거죠. 그리고 데려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람 하나 빠져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영상 보실 때 이런 거 보세요. 한번 보시면 이것도 기관실 선언이에요. 아무튼 데려와서 5명을 1, 2, 3정에 다시 인계하고 다시 갑니다. 됐죠? 이때는 3명 타요. 두 번째 출동할 때는 3명이 타요. 이때 이영매가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애를 건지죠. 건지는 모습까지는 안 보이는데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세월호 쪽에 붙어가지고 물에 빠진 놈 한 놈 건졌고 여기 마스크 쓰고 오렌지맨이라고 했던 얘가 이제 또 타는 거죠. 그래서 기관실로서 기관실 선언은 전원 구조된 거죠. 7명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반인 3명을 어쩌다가 우연히 또 구조를 하게 되는 거죠. 별로 구조할 생각은 없었지만 아이 1명하고 부부. 근데 그 아이는 그 부부의 아이가 아니고 그냥 길 잃은 아이. 그 다음에 부부. 이렇게 3명 해가지고 5명 태우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도 원래는 뭐 태울 생각이 없었는데 여기서 호루라기 돌아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막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5명 태우고 돌아옵니다. 이제 지금 8명 타고 있는 거죠. 그죠? 3명이 해경 3명 탔고 선원 2명 탔고 일반인 부부와 아이 지금 8명 타고 있고 돌아왔죠. 그 다음에 이제 5명 다시 인계하고 다시 출발해요. 세 번째 출발해요. 세 번째 출발할 때도 3명 타고 있어요. 타고 있는데 이제 어느 위치에 딱 붙습니다. 요 포인트, 이 포인트로 이제 이영래가 올라가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세월호로 올라타는 거예요. 갑판에. 됐죠? 여러분들요. 여기 이제 저타실 쪽에 한 명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영래가 봐요. 지금, 내 시간을 잠깐 뭐 얘기를 안 드는데, 거의 1분, 2분 만에 이영래는 지금 온 거예요. 여기 이영래가 이제, 여기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영래 거죠. 자, 이영래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따가 다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45분경에는 이제 1, 2, 3정 자체를 조타실에 갖다 대가지고 조타실에 있는 사람을 구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문제니까 조타실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람이죠.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거하고 같은 위치 아닙니까?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운전자겠죠. 뭐 그런 거잖아요. 조타실에 있는 사람은 조타하는 사람이죠. 선원이죠. 그래서 9시 45분경 조타실, 이게 이제 얘가 1등항에서 강원식이고 박경남이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강원식이 내려옵니다. 다음 강원식은 이미 건너와 있고 46분 드디어 우리 선장님께서 팬티 입고 탈출하십니다. 선장님이 왜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바지를 안 입었는지도 진상규명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잘 이제 보시면 선장님 원래 순서는 이래요. 원래 조타실에서 나온 건 강원식이 나왔죠.
그럼 강원식이 건너왔잖아요. 두 번째 나온 게 박한결이 내려왔어요. 박한결이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얘가 박한결이에요. 그러니까 박한결이 그 다음 넘어와야 맞는데 박한결이 여기 버티고 있고 선장이 세 번째 나왔고 선장이 먼저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한결이 고개 숙이고 이 밑에 뭐 어떤 물건 갖고 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우리 파파이스 김 감독이 또 문제 제기를 했죠. 아무튼 일단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46분에 이제 선장님이 탈출합니다. 그 다음 다시 이게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붙어요. 어쨌든 지금 영상은 지금 1, 2 함정 영상이기 때문에 붙어가지고 다시 이제 조타실에 있는 사람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그때 조타실에는 가판부 선언하고 필리핀 가서 부부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저는 구조가 됩니다. 얘가 바로 그 2등 항해파 김영호입니다. 예. 이따가 얘도 확대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구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영상도 있는데 이게 조준기예요. 마지막에 나온 게 조준기, 조타수 조준기거든요. 얘가 지금 이 얼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영상 보실 때 잘 보입니다. 조준기고 박상욱이고 줄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냐 어떤 상황이냐면 세월호 이쪽에 이 윙 브릿지라고 하는데 조타실 옆에 날개 브릿지 날개잖아요. 윙. 요 부분은 윙 브릿지에 조타수 한 놈, 해경 한 놈이 남아 있는데 1, 2, 3정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김 감독이 문제 제기를 했죠. 남아있을 이유가 있었다. 이랬더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뭐 그까지는 이제 모르는 건데 뭐 무슨 이유인지는 아무튼 그렇게 한 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박상욱은 줄 타고 조타수 입구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왜 올라갔는지 이거는 밝혀져야 돼요. 이거 밝혀져야 돼요. 이 중요한 것일 수가 있어요. 이래서 그냥 여담 하나 더 하면 박상욱은 이제 불렀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박상욱하고 이영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세월호 가판까지 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올라간 사람이 없잖아요. 딱 둘이 올라갔는데 국가 공무원 중에 올라간 사람 2명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박상욱을 특조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조사할 때 박상욱이 그 청문회 때 1차 청문회 때 애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그 발언했던 사람이잖아요. 철이 없어가지고 무서운 줄 모르고 나중에 이제 공정성을 위해 나중에 뭐 자기가 사과하고 했죠. 그건 했는데 아무튼 그 표현에 썼던 놈인데 조사한 이제 조사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상욱이 다른 거는 전부 좀 차분하다 이거예요. 다른 거는 다 차분하게 대답을 하는데 딱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흥분한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조타실 왜 올라갔냐 하고 두 번째 선원인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문제 있잖아요. 조타실에 나온 사람이 선원인지 모를 수 있는 건 아닌데 거짓말이다 보니까 애가 흥분을 하는 거죠. 두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는 애가 흥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실을 왜 올라가는지도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조준기하고 박상욱이 남겨두고 1, 2, 3점 빠져요. 그래서 다음 화면이 이겁니다. 다음 화면이 그래서 봐요. 이게 이제 둘이 뛰내리거든요. 둘이. 아니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왕이면 안 젖을 수 있는데 그냥 1, 2, 3점이 데리고 오면 되는데 굳이 빠지고 둘이 바다에 뛰내려요. 그래서 파파이스 김감독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둘이 뛰내립니다.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1, 2, 3정이고 여기가 이제 세월호고 떨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54분경 되면 이제 이게 1, 2, 3정에서 촬영한 화면이기 때문에 또 세월호로부터 떨어져 있죠. 1, 2, 3정은 지금 현장 지휘함이면 붙어갖고 막 이래가 저래가 해도 뭐 할 판에 또 떨어져갖고 또 한번 관망을 또 하다가 9시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정확하게 9시 그건 아닌데 왜냐면 이제 그럼 떨어져 있다가 다시 붙는 시간이 9시 6분은 아니에요. 그보다 조금 더 빠른데 이제 1, 2, 3정 영상이 이때 시작해요. 그 사이가 없고 그래가지고 CN2, 3호 영상을 보면 9시 4분에도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보통 그래서 9시 6분 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3층 유리를 하나 깹니다. 1, 2, 3정이 다시 붙어가지고 세월호 3층 유리를 깨요. 거기서 6명을 구조합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10시 17분경 다시 떨어지고 세월호 거의 끝난 거죠. 17분경. 아직까지도 근데 사실 아직 이때까지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 상황까지도 가서도 안 되는 건데 이전에 다 나왔어요. 당연히 이미 그 전에 얼마든지 대선 명령에서 다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고 일단 그 다음에 이때라도 설령
만약에 해양경찰이라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경찰 공무원이면 이때도 접근을 해서 오른쪽 유리를 깼어야 돼요. 그랬으면 몇 명이라도 나옵니다. 안 하잖아요. 아무튼 그거는 뭐 좀 많은 걸 바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전제는 어쨌든 이 상황까지 가서도 안 돼요. 나왔어야 돼요. 이전에. 이게 현재 1, 2, 3정의 행위를 잠깐 그냥 한번 분단위로 본 겁니다. 이제 자세하게 분석해 볼게요. 쟁점 1. 아까 그 이영내에 올라간 그 문제. 이영내가 아까 이 포인트로 고무단정이 그죠? 세 번째 접안했을 때 이영내는 고무단정 두 번째 출발할 때 탔다고 했죠. 근데 그때까지는 이따가 세 번째 출발했을 때 이 포인트로 들어가서 세월호로 올라탑니다. 다음 그것이 9시 44분경이에요. 다음 그때 이제 여기가 자연이에요. 자연 우연 세월호 보면 그래서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요 포인트거든요. 이해되죠? 그죠? 다 뭐 칸이 있잖아요. 칸이 이런 칸이 있잖아요. 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이 포인트인 겁니다. 이 포인트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로 올라갔어요. 근데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강혜성이 가만히 있으라 방송한 안내데스크 바로 거기 옆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정확하게 쟀는데 요거의 길이는 2m입니다. 가판폭은 2m입니다. 근데 공정성을 위해 기울었다는 것도 감안을 해주세요. 지금 왼쪽으로 기울었잖아요. 됐죠? 어쨌든 2m고 기울어 있는데 여기 올라탔어요. 다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문이 닫혀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 문이 열려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지금. 자 이거는 이제 또 영상에서 중간을 체크한 건데 이거 선수에서 선미 쪽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이쪽이 자연이에요. 이쪽으로 기울었죠. 이게 안내데스크예요. 이해됐죠? 이 줄이 가만히 있으라 방송한 그 마이크 줄이에요. 자 이건데 문이 열려 있잖아요 지금. 그 문이 이게 어떻게 됐냐면 밖으로 열린다고 했잖아요. 선박문은. 그 다음에 이게 열리고 이쪽으로 양수진 선생님이 날아간 거예요. 그 우리 선생님 한 분 날아가잖아요. 처음에 비올 때. 지금 그 미수습자분 중에 한 분은 이분은 좀 찾기 힘들다고 보는 분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날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304명이 사망했지만 김경일이 책임진 거는 항구심에 303명 목숨이 때문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빠진 게 이미 바다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처음에 기울 때 바다에 빠진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 소파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막은 거죠. 아무튼 이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 올라탄 거예요, 배경이. 됐죠? 다시 볼게요. 이 문이 지금 열려 있어요, 이 문이. 배경이 근데 여기로 올라탄 거예요. 됐죠? 그럼 들여다봐야죠. 다음 화면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사고 날 상황이 아니고, 이건 블로그에 어떤 사람이 표로 타고 관광 갔다 와본 사람이 그냥 찍은 걸 내가 갖고 온 건데, 이게 이제 정상적일 때 그 문이에요, 이 문이 열려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봐요. 사람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지금. 가판 2m라는 게 얼마 안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여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올라탄 거예요, 지금 이 영매가. 여기 섰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 문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안 들여다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 시간대는 아니고 여기로 들어갔는데 요 바로 안에 문 열려있고 안에 이제 로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초반에 어디더라? 조정 60분인가 어디서도 요 영상 보여주면서 여기서 고무보트가 소리만 질러도 이 안에 로비에 들린단 말이에요. 문도 열려있으니까 소리 안 지르잖아요. 나오라고 소리만 쳐도 그냥 해도 되는 건데 안 하잖아요. 아무튼 거기에 이렇게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놈이. 근데 이놈은 거기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백으로 가는 거죠. 거기는 안 가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요거로 뒤로 갑니다. 그리고 이 계단 때문에 지금 이 사진까지 온 거거든요. 이 계단으로 지금 3층이에요, 여기가. 배가 기울어서 1, 2층은 다 잠겼고 3층에서 4층 올라갔고 그 다음에 4층에서 5층 올라갔고 5층 이렇게 쫙 가가지고 아까 구명벌 있는 데로 간 거예요. 이해됐죠? 굉장히 괘씸한 겁니다. 이것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이영대가 구조를 하러 온 사람이라고 간주되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강연하러 온 사람이라고 간주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섰는데 안에 안 들어가고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까지 왔단 말이에요. 강연하겠다는 사람이 이까지 왔는데 여기를 안 들여다보고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그 정도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놈이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이제 실제 구조하러 온 놈이 아니죠. 어쨌든 근데 구조하러 왔다라고 간주되는 사람이 여기 왔는데 이 안을 한번 안 들여다보고 딴 데로 백으로 간다는 게 백으로 갔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사실상 목적의식적으로 애매한 겁니다. 이거는 절대 안 들여다볼 수 없는 걸 안 들여다본 거예요. 자, 됐죠. 그 다음 근데 이놈의 게시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계속 갈게요. 자, 좋아요. 좋다. 100번이 안 걸려. 구명물을 터뜨리는 행위 자체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소리 쳤으면 들릴까 그렇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45분경 여기 왔잖아요. 이게 이영래예요. 이영래가 이 구명물을 지금 터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 터뜨릴 시도했는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요거 되게 떨어지고, 뭐 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해고는 아닙니다. 보세요. 요거는 건드려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영래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를 터뜨렸으면 차라리 여기 터졌으면 이 승객들이 볼 수도 있는 건데, 보고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건드려 보지도 안 합니다. 그러고, 그냥, 요것만 건드려 보고 근데 안 되고 안 됐는데 요것도 그대로 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참 구명벌밖에 나는 생각이 없었다 이제 이런 거죠. 구명벌을 빨리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술인만큼 깊이 들어간 사람도 없는데 왜 승객을 찾을 생각을 못했나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대답이에요. 이게 그냥 쭉 있다 보면은 막 그냥 그럴 수 있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을 알고 나면 보세요. 세월호 안에 지금 1, 2, 3정은 그 거짓말은 안 해요. 1, 2, 3정 승조원 13명처럼 출발할 때 350명으로 세월호 승객 수를 들었어요. 그건 본인들 인정해요. 나중에 가는 도중에 상황실에서 450으로 정정했다. 이건 본인들이 다 알아요. 지금 저 배에 450명 타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승객을 한번 접촉을 안 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무능한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일이고 다른 미션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명벌밖에 생각 못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거 저번에 우리 황모 교수님 소방 전문가 불났을 때 사람 대피시키는 그 전문가한테 이영래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참 말이 안 나오네요 하는 거죠. 당연히 가능했습니다. 갑판을 걸어가면 사람들한테 본치수로 나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정리가 되는 게 있어요. 세월호 참사 전체에 있어서 승객이 있는 세월호 선내에 진입한 해경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세월호 갑판 올라가고 뭐 또 유리창, 항공구조사는 막 유리창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음, 이것도 있죠. 우리 그 학생들이 진술하잖아요. 선미에서 나온 학생이 안에 친구들 많이 있다고 했는데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해경은. 아무도 안 들어갔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세월호 안으로 들어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돼. 지난주 바로 그 부피 개념 내가 얘기하면서 맺혔던 그 부피 개념이 그거 있잖아요. 어떤 밀폐된 공간에 부피를 구하고 뭐 어떤 공식으로 해갖고 톤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 6,800톤 나온 거잖아요. 그 부피 개념 톤수 구하는 그 공간에 들어간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어떤 공간 안에. 저거 바깥에 어디 있는 거죠. 지금. 그잖아요. 해경은 선미 밖에 있거나 갑판, 자연 갑판에 있거나 아니면 유리창 위에 뭐 올라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안에 들어간 놈은 한 놈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승객과 접촉한 놈도 없지만 승객과 접촉해서 세월의 상황을 질문한 해경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구조된 사람이 사실 이 말도 처음에 구조된 건 100% 선원이잖아요. 헬기를 최초로 구조한 사람도 조리원이고 공보트를 구한 것도 기관실 선원이고 조타실로 구한 것도 조타실 선원이잖아요. 처음에 구한 사람은 100% 선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선원인지 몰랐다고 계속 해경을 주장하는데 알았든 몰랐든 세월호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죠.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해 안 되는 행위인데 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아니까. 계속 갑니다. 일단 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쟁점 1, 2형내 하는 중인데 또 구명벌을 터뜨려 본들 뭐죠? 대성 명령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뭐 구명벌을 터뜨려 본들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그건 저번 주에 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 터뜨렸지만 그분에 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터뜨린 구명벌에도 한 명도 안 탔어요. 구명벌 터뜨리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순경을 해소시켰어야 돼요. 자, 이게 이형내에 관련한 쟁점 1. 두 번째 이제 선원 인지 여부. 해경은 그 사람들 선원인지 몰랐다. 뭐 기관실 내도 몰랐고 다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아까 이거 이등항에서 김영호 요거를 제가 요 화면을 확대를 해본 건데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잖아요. 요거잖아요. 딱 요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거 제가 최초로 제가 발견한 거예요. 요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 사람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진짜 이 수직기복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수직기복 상하이 체형 작업복 이게 이제 지퍼가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발 이래 넣고 이렇게 일체형 작업복이죠. 그 다음에 무전기도 들고 있고 조타실에서 나온 사람 이 선원인지 모를 수 없는 겁니다. 몰랐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알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은, 이 검사가 이 표현은 잘했어요. 보세요. 일반 사람들도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석에서 나온 사람이 운전사라는 걸 알 수 있고, 비행기 맨 앞에서 나온 사람이 비행기 조종사라는 걸 알 수 있고, 있는데, 조타실 출입문에 출입 통제가 쓰여 있고, 정확하게 했는데, 통제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통제구역. 그죠? 그 조타실 안에 있었고 수직기 복장에 무전기까지 들고 있다면 누가 봐도 선원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이 부정장이 하는 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몰랐습니다. 이미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대답이 안 되는 답이잖아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아무 말 대잔치지 요새 표현으로 하면. 근데 검사가 넘어간 거죠. 어차피 기소도 안 됐잖아요. 부정장은. 기소는 부정장만 됐는데.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래서 선원인지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다 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세 번째 이제 박상욱이 올라간 거 박상욱이 올라간 게 이게 이제 참 이것도 뭐 계속 박상욱이 말도 바뀌고 하는데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하기보다 요게 세월호 조타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고 찍은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핸드레일이 다 있어요. 이런 거 잡고 이동할 수 있는 이 마치 우리 뭐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이런 데 가면 뭐 잡는 게 다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선박은 막 기울고 움직이고 하니까 세월호 전 복도에도 있고 막 다 있어요. 이렇게 핸드레일이 다 있어요. 일단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세월호 오른쪽에서 왼쪽을 바라본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세요. 박상욱이 일단 이까지 올라가면 문턱까지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여기가. 자, 그랬으면 사실 이제 기울었잖아요. 왼쪽으로 기울은 상태에서 그랬으면 박상욱이 여기나 여기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기울었잖아요. 여기에 설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죠? 여기에 딱 발을 딛고 서고 그 다음에 공 잡고 이동하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웬만한 그냥 성인 남성은 뭐 특수훈련도 안 받아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해경이든 어민이든 선원이든 다 방송시설이 어디 있는지는 압니다. 세월호에 방송시설은 진짜 많이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선내 전체 방송을 할 수 있는 곳도 조타실에도 몇 군데가 있고 조타실에도 이쪽에도 있고 이쪽 벽에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선원들 방에도 있어요. 방에서도 연고 들어가면 전체 방송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층 안내 데스크도 있고 뭐 기관실에도 있고, 그러니까 곳곳에 있어요. 그냥 방송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있고, 충분히 이동할 수 있고, 방송시설이 또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해경은 알아요.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시설이 어디 위치하고 조타기는 어디 위치해야 허가가 납니다. 다 표준화되어 있어요. 이해되죠? 그죠? 우리 자동차 핸들이 막 뒤에 있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비상 깜빡이 보통 딱 여기 있잖아요. 자동차 핸들이 있고 비상 깜빡이 여기 있는 것처럼 자동차가
배도 조타실이 있으면 조타기는 어디 있고, 조타기는 센터에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핸들이. 그 다음에 이제 방공시설이나 이런 거 다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인원은 안 올라간 거죠. 방송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항모 교수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당신이 봤을 때는 줄을 잡고 조타실로 진입이 가능했나요? 보니까 충분히 가능했다. 미끄러질 수는 있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힘들었으면 헬기에 요청을 해서라도 헬기에서 줄을 내려주거나 하면 또 갈 수가 있잖아요.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해보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승객을 대번시킬 의사가 없었던 거죠, 박상욱이는. 네 번째 쟁점. 그거 10시, 이제 아까 그 10시 6분이요, 소위 3층 유리창 깬 거, 그거의 쟁점인데요. 이제 이들이 말하기로는 확대해 보니까 뭐 빨간 게 뭐 보이잖아요, 지금. 안에서 막 사람들이 이제 뭘 깨려고 노력을 한 거죠, 이거를. 이제 뭐가 보이길래 가서 깼다, 이제 이건데, 이것도 선원이 그걸 보고 가자고 해서 갔다 이거예요. 지금 해경이 주동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쟁점이 뭐가 있냐면, 이제 깨고 하잖아요. 근데 깰 때, 지금 강원식이 여기 가리키잖아요, 지금. 이게 쟁점인데, 10시 7분경 강원식이 여기 가리킵니다. 다음, 10시 8분경 강원식이 여기 가리키잖아요. 이게 의경하고 뭔가 얘기도 하면서 가리키잖아요. 이게 이 시점, 이 동일한 시점, 강원식이 손가락을 가리키고 신정훈이거든요. 빡빡머리 견습 1등한 회사. 신정훈이 고개 드는 시점, 이 동일한 시점을 CN235로 찍어보면 강원식이 손을 가리키고 신정훈이 고개 들었잖아요. 이 같은 동시간대거든요. 이때 가리키는 위치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가리키잖아요. 이게 어디냐면, 그러다가 10시 8분경, 에이, 막 바람 보내 하고 들어갔거든요, 강원식이. 요걸 봅시다, 이거는 뭐 소리는 중요한 건 아닌데, 보면, 강원식이, 이거 뭐 할 때, 여기 가리키잖아요. 이런 영상이 다 있으니까 가서 다운받아 보세요. 그 다음 거는 또 이걸 가리키고 인형이 들은 거잖아요. 뭐 보잖아요. 에이, 바람 보내 들어가잖아요. 자, 그럼 이제 강원식이 가리킨 곳이 어디냐? 이제 이건데, 여기를 가리킨 거예요. 3층을 깨는 곳은 3층이고 4층을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원래 배가 똑바로 있으면 3층 위에 4층이 있어야 하지만 기울었으니까 3층 옆에 4층이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좀 깨기 전이에요. 덜 기울었을 때인데 다시 완전 덜 기울었을 때를 보면 이걸 깨고 이걸 가리킨 거예요. 왜냐? 거기가 어디냐? 그럼 여기 어디냐? 이게 4층 선수잖아요. 4층 선수 S4잖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4층 선수 S4에는 남학생이 7반, 8반 남학생 50명이 배정된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대부분 3명이 생존했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거든요. 몰롱으로 봤을 때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걸 깼고 이걸 가리킨 거예요. 왜? 배가 왼쪽으로 기울었으니까 학생들이 쏠려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본 거죠. 이건 본 거예요. 이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보고 아예 바람문에 들어간 거예요.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 3층 깼으면 4층도 한번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그러니까 해경 또는 해양경찰청 또는 대한민국 전체가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세월호 참사는 부작위예요. 살인입니다. 이건 사실 그런 건데 일단 요 사례는 너무 명확하게 해경이 위와 같이 인식했음에도 구조를 포기하고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해경한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깨자고 얘기도 해요. 사람들이 제안도 해요. 근데 이제 그냥 해경이 넘어가는 건데 10여 분의 시간 동안 대입 전복을 방치하여 승객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해경에게 승객들의 사망을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갔는데 이게 저희 연구팀의 변호사님 의견서를 가지고 만든 기사입니다. 자, 이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약간 법률적인 건데 뭐냐면 이 형님도 다 형사, 우리 지금 하는 거 다 형사 재판이잖아요. 형법상 중요한 게 지금 고의 어떤 살인, 우리는 이제 살인을 다루니까
고의가 있고, 고의, 이거는 막 죽이려고 죽인 거죠, 그냥. 나 죽이려고 의도도 있고, 그냥 죽이려고 죽인 거예요. 고의가 있고 과실이 있잖아요. 죽일 생각을 없는데 실수로 뭘 떨어뜨리더니만 또 죽었든지 이런 거. 크게 고의하기는 과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간에 애매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한국 법이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 처음 보면 무슨 말장난 같기도 하고 한데, 이건 사실 근데 어쨌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법적으로 형량을 결정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법에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건 판례를 통해서 구축되어 온 거예요. 판례를 통해서. 이건 이제 고의냐 과실이냐는 뭐 분명하잖아요. 이거 실수라는 거잖아요. 이건 의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는 이제 중간에 있는 건데, 미필적 고의에서 핵심은 이거는 형법이나 뭐 이런 데 존재하는 표현은 아니고 판례에 의해서 정착이 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용인하겠다는 이러다가 뭐 내가 이러다가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 죽일 생각은 없지만 죽을지도 모르지만 할 수 없지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예를 든 게 조금 다들 좀 말이 안 되게 들릴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예를 들기도 해요. 사냥꾼이 산에서 부시럭거리길래 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산에서 저 사람 내 죽일 거야 하고 쏘면 보이잖아요. 근데 멧돼지가 가는구나 하고 쐈는데 사람이 실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간에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멧돼지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걸 해버리면 그게 미필적 고의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약간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어쨌든 현실에는 이런 게 일어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 미필적 고의를 결정하는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이게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용인하는 자기 마음속에 의사가 있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강원식이가 봤는데 사형의 죄를 죽어갈 수 없지 라고 죽었을 그들의 죽음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거는 미필적 고의가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살인죄가 성립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고 일단 고쟁점은 이제 말씀드리고, 자 이제 기본적으로 1, 2, 3점 관련 쟁점은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제 이걸 정리를 하게요. 이제 해경 출동 세력을 지금까지 세 가지 출동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정리를 할 거냐면, 선원재판 1심 6회 공판에 생존자가 30명이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방에 있었고 나는 뭐 이렇게 탈출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필리핀 가구 부부가 2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조사실에서 나왔으니까 뭐 일반 생존자는 아니니까 빼고 28명 중에 학생이 21명, 일반인 승객이 7명입니다. 이들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유형이 아니에요. 유형은 이 표현을 저도 유형이라고 하면 A형이 있고 B유형, C유형, D유형이 있으면 A면 B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이 상호 배타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냥 형태로 이 4개 중에 뭐 3개를 이용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이런 거예요. 2개를 섞어서 나올 수도 있고. 보세요. 유형이 형태가 있습니다. 자, 첫째, 자체 판단으로 탈출한 경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거의 10시 가까이까지 가만히 있으라 방송 나왔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일단. 근데 어느 시점에 문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뭐 누가 시키든 말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나온 경우. 됐죠?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친구들끼리 서로 도와 나온 경우. 자, 이게 이제 저번 주에도 예를 들듯이 일로 기울면 우리 서로 희망쳐서 저 모드로 나가야 돼요. 어쨌든 그죠? 서로 뭐 받쳐주고 이런 거 막 놔주고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나온 경우 반장이 인솔, 특히 반장 한 친구 참 또 친구들 다 도와주고 못 나온 친구도 있던데,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이 2개 섞이죠. 친구들끼리 저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일반 승객들이 커튼 내려주고 고무호스 내려주고 해갖고 끌어올리고 하잖아요. 일반 승객이 도와준 경우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뭐 그냥 우리 풀렸는데 그냥 나온 거예요. 다행히. 이거 운 좋아서 한 거죠. 이 4가지 외의 경우는 없어요. 자, 없어요. 야, 이 중에 구조된 사람이 있어요. 100% 탈출한 거잖아요. 지금. 구조된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힘을 운 좋아 나오든 친구들이 도왔든 일반 승객이 도왔든 내가 알아서 나왔든 다 그냥 나온 거예요. 자기가 탈출했지 국가기구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일단 이것이 현재 적어도 1심 6회. 근데 이제 정확하게 공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국가가 구조한 사람은 아까 3층에서 깨서 나온 6명. 대한민국 국가가 구조한 사람은 6명. 476명 중에. 진짜 100번 양보해서 어쨌든 그들이 구조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6명이에요. 다음. 그러니까 지금 올해 초에 생존 학생이 광화문 광장에 올라서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모두 구조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스스로 탈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기울고 한순간에 물이 들어와 머리 끝까지 물에 잠겨 공포에 떨고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구조해달라고 직접 요구를 하기도 했으나 그들은 저희 요구를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생존 학생인 건 거짓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또 하나 높아지게 말씀드릴게요. 해경이 무서워서라는 설명 방식이 있어요. 근데 아니까 어느 시간 이후는 설명할 수 있는데 전혀 안 무서운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아까 뭐 고무단장 갈 때 그럴 때는 그냥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나오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조타 신고 할 때 뭐 이럴 때는 30분, 40분 때에는 얼마든지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0분 넘어서는 무서워서가 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뭐 사실 무서워서도 답이 안 되지. 그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데. 아무튼 해경이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 이건 답이 아닌 겁니다. 또 뭐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워 뭐 했으면 교신해서 다 퇴원시키세요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경이 무서워서는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황모 교수님이 표현하시기를 이건 구조를 하러 간 게 아니라 거의 취재를 하러 가거나 구경을 하러 간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소방 전문가, 이 소방은 그래도 해경하고는 그래도 이해관계 별로 없으니까 그냥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참고인 중에 해군 제독도 부르고, 그 다음에 해양대학 교수도 하면 부르는데, 해양대학은 약간 해경하고 이게 뭐가 있으니까 자꾸 말을 아끼는데, 해군 제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거침없이 얘기해요. 소방 이런 분들은. 사실대로 소신껏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장 출동 세력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장 출동 세력 가운데서 세월호하고 교신한 존재는 없습니다. 아까 다 봤듯이 CN235 헬기 세대 1, 2, 3점 모두 교신 장비를 갖고 있지만 세월호하고 한 번도 교신 안 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월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지도 않았다는 거고, 다른 한편 세월호에 일정한 지시를 내릴 생각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두 번째, 현장 출동 세력 가운데서 세월호 선내에 진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역시 적극적으로 승객을 만나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거나 승객들에게 일정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100번 양보해서 뭐 다 이런 거 하더라도 구조된 사람한테 뭔가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현장 출동 세력 가운데서 구조된 사람에게 세월호 상황을 물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사람이 뭐 선원인지 알았든 몰랐든 간에 최초 사람이면 선원인지 승객인지를 불문하고 선내 상황이 어떠한지, 어디에 승객이 모여있는지, 승객들이 왜 안 나오고 있는지, 선장이 대선 방송을 했는지, 선장이나 선원을 보지는 못했는지 물어봤어야 했지만 아무도 안 물어봤습니다. 네 번째, 세월호 잠깐 전 과정에 대선 지시는 없었죠. 이게 결정적인 거죠. 제가 그래서 14개 정리했는데 14개로 이거는 만들 게 따라 20개, 30개도 만들 수 있는데 그 어떤 형식으로도 대선 지시는 없었어요. 대선 명령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자, 이걸 하나하나 좀 볼게요. 이제 뭐 시간 이거는 자세히 하는 것이니까 속 넘어가는데. 선원이 일단 구할 수 있었죠. 선원이. 조타진 선원이 조타실에 있는 방송 설비로 나오세요. 이게 원래 이게 기본이죠. 이랬어야죠. 원래 상식적으로. 선장이 딱 지시 내려가지고. 두 번째, 조타실 선원이 기적을 올릴 수 있었잖아요. 대선 기적 찡 하는 거. 기적을 올려서 대선을 지시할 수도 있었죠. 또 조타실 선원이든 기관실 선원이든 누구든 육성으로 가서 외쳐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진짜 많아질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선원 자기 방에서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방에서 해도 되고 조타실에서도 해도 되고 안내대에서 가서 해도 되고 그죠? 기관실 가서 해도 되고 방송할 수 있는 방식은 막 몇 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해경이 이거지. 해경은 무서우면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교신해가지고 조타실하고 교신해서 개선 시키세요.
해도 되고, 헬기 항공구조사가 세월호 조타실로 들어가서 해도 되고, 헬기 항공구조사가 3층 안내데스크로 가서 방송해도 되고, 헬기 항공구조사가 그냥 진입해서 육성으로 해도 되고, 1, 2, 3정이 승정원이 세월호 조타실로 가도 되고, 1, 2, 3정 승정원이 안내데스크로 가도 되고, 1, 2, 3정 대공 마이크, 중국어 쫓는 데 사용하는 그걸로 밖에서 방송해도 됐어요. 그거 됩니다. 그것도 검찰이 입증을 해놨는데 헬기 소리가 있지만 기울어진 세월호가 방음벽 역할을 해서 다 들려요. 그 다음에 1, 2, 3정은 메가폰, 있잖아요. 메가폰 갖고 해도 됐어요. 사실 그 정도로 가까웠잖아요. 1, 2, 3정 승정원이 진입해서 육성으로 해도 됐고, 1, 2, 3정 승정원이 아까 5층 윈 브릿지에 기적을 올려도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국정조사에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폭염주의보 계속 오잖아요. 전국민 문자를 발송해서도 됐어요. 이런저런 귀찮은 거 힘들면 전국민 문자 발송해가지고 인천에서 제주 가는 역에서 세월호 탑승객은 전원 바다로 뛰어내리세요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문자를 보낼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이걸 하나 더 넣어야겠는데 15번 포탈 메인에 깔아도 됐어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국가는 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 이미 네이버에 우리 속보 떴어 이런 카톡 이런 게 보고 있잖아요. 포탈을 보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21세기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누군가 일으킨 거지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절대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타이타닉하고 비교했잖아요. 타이타닉이면 포탈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방법이 있는데 전부 안 쓴 거죠. 못 쓴 게 아니라 안 쓴 거에 일정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번째고 다섯 번째. 이거는 이제 지휘부 또는 상황실과 관련이 되는 건데, 완전 전복 이전 현장 출동 세력에게 승객 대선을 지시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출동한 애들이 모든 걸 모든 책임 다 지면 그 상황실이나 지휘부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당시 해경은 그러니까 아까 해경 지휘부든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모든 정보는 다 있었습니다. 인천에 있든 뭐 청와대에 있든 세월호 정보는 동일했어요. 다 얻을 수 있었어요. 세월호가 50도 이상 기울었고 계속 기울고 있고 승객은 전부 배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한 겁니다. 몰라서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랬을 때 해경 지휘부, 목포소장, 서해청장, 해양경찰청장이든 아니면 당시 해경은 해수부 하나에 있었어요. 해수부 외청. 그래서 해경 바로 직속 상관은 해수부 장관이죠. 해수부든 안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든 이것도 한 말씀 드릴게요. 원래 행정자치부잖아요. 원래 행정자치부였잖아요. 원래 근데 그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내무부, 옛날에 참 이승만 이럴 때 내무부잖아요. 박정희 막 이럴 때 내무부라고 불렀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 지방자치도 하고 하니까 이제 행정자치부로 DJ 때 이름이 됐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바꾼 사람이 누굴까요? 행정안전부라고 이름 바꾼 게 이명박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어요. 나름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행정안전부로 바꾼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진실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안전이 영어로 뭡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명박 때 행정안전부라고 할 때 그걸 찾아보세요. 행정안전부 때는 세이프티라는 단어가 없어요. 시큐리티가 있어요. 시큐리티는 이게 국가 안보 같은 거잖아요. 이게 정권의 안보지 안전이 아니에요. 이명박이 행정안전부 만들 때 영어 명칭에 세이프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안전행정부로 바꿨어요. 안전을 더 중요시하겠다 이거예요. 안전을 앞으로 당긴 거예요. 그때 세이프티를 넣었어요. 어쨌든 영어명에. 아무튼 그런데 이명박이의 안전은 또 다른 겁니다. 우리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박근혜는 지금 안전을 중요시해가지고 안전을 앞으로 붙여놓은 행정안전부를 만든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는. 그런데도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국정원이든 청와대든 이거는 무조건 사람이 나와야 되는 일이니까 야 퇴근시켜라 하고 일정 시간 자 퇴근 잘 됐냐 이걸 확인한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뭐
모르겠어요. 뭐 여기까지 됐고 국정원은 어쨌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국정원은 한마디만 하면 세월호의 도입, 운용, 침몰, 인양 전 과정에 국정원은 함께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국정원의 일이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나요? 도입, 운용, 침몰, 인양 전 과정에 국정원은 세월호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청와대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컨트롤타워로서. 그래서 해경 지휘부든 뭐든 상층, 상황실 이든 그 누구도 상황실도 넣어야 되는데요. 상황실이든 그 누구도 현장 출동 세력한테 퇴선 명령을 내린 놈이 없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죠. 자, 요거는 간단하게 이제 좀 들어가긴 해야 돼요. 요거는 오늘 현장 출동 세력만 할 건 아니고, 자 이제 그 보세요. 크게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어떤 게 세월호에 대한 시기 구분을 할 때 2014년 4월 16일 이게 이제 이따가 좀 애매하긴 한데 8시 52분이 최초 신고라고 치고 이때부터 국가에 책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최초 신고일지도 저는 아직 뭐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10시 반 세월호가 최종 침몰 신호를 발신한 10시 반 이게 이제 이때 소위 진짜 골든타임이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거를 해경 표현의 이때가 바로 초동 조치예요. 초동 조치. 해경 표현인데 어쨌든 그 다음 뭐냐면 이 10시 반부터 2014년 11월 11일까지 이게 뭐 하냐면 이때까지 시신 수색을 하잖아요. 11일에 수색 중단 선언을 해요. 그리고부터 인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시기인 거죠. 이게 1시기, 이게 2시기. 그 다음에 3시기, 2시기, 요게 이제 요 해경 표현이 이게 후색 구조예요. 초동 조치고 이게 후색 구조예요. 세 번째 이제 2014년 11월 11일부터 인양되는 2017년 이때까지가 인양이죠. 뭐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이걸 저는 제 표현이고 구조 1, 구조 2 이렇게 부르는데, 구조 2라고 하는 거는 10시 반부터 이제, 자 여러분 10시 반에 다 죽었다라는 게 이제 확정되지가 않잖아요. 지금 뭘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해야 돼요. 뭐든 해야 돼요. 어쨌든 잠수를 하든 들어가서 깨든 수중 영접도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수중 물 안에 영접도 해요. 우리나라가 깰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영접을 해서 녹이든 깨든 어쨌든 깨려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개발해야 됩니까? 그거를 국가가 개발을 해야지. 전문가를 활용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방도가 있지만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이 시기가 10시 반부터 11월 11일은 너무 기니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4월 16일 10시 반부터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지 국가는 뭔가 했어야죠. 당연히.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 다음에 또 가능성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번 봅시다. 이거는. 급기야 가족들은 돈을 모아 배를 빌려서 사고 헤엄을 합니다. 얼마 뒤에 배가 돌아옵니다. 민간인들은 들어간다는데 경찰은 못 들어간대. 민간인은 들어간대. 민간인 잠수부들은 들어간대. 경찰은 못 들어간대. 같이 간 부분이 분명히 그랬어요. 자기는 이 정도면은 자기네들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낮에도 자기네들이 유리창이라도 깨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했더니 경찰이 못 깨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주세요. 좀. 그 사람들 혼자 배 바로 옆에까지 갔다 왔어요. 예. 아니요, 저희가 따로 이렇게 배를 빌려가지고 어선을 타고 갔다 왔어요. 지금 현장은
돌아가는 게 없어요. 또 근데 이거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당일날 국가가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자기 돈 내갖고 자기들이 직접 어선을 빌려서 현장 갔다 온 이야기 이건 다 알잖아요. 그죠? 왜 갔다 왔겠어요? 무슨 뭐 방송에는 뭐 몇백 명 동원됐고 뭐 선박 몇십 척 비행기 몇십 척 나오는데 현장에 갔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푹푹 들려오니까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는 해경이나 이런 데서 배를 빌려주지 않으니까 내 돈 주고 갔다 온 거예요, 일단. 근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된 거고, 민간인들은 이 정도 해주면 얼마든지 들어간다는 건데, 해경은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은 해경은 뒤늦게 행정선 한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이미 기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저희 가서 배를 타려고 보니까 이미 그 배에 기자들이 한 10여 명이 타고 있었어요. 부모들은 서로 타겠다고 하는데 이미 10여 명이 타고 있어요. 안 그래도 그날 오후에 전원 구조라는 열심히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접했다가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을 다 내리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정말로 보도를 제대로 할 자신 있는 기자 많더라. 근데 희한하게 다 먹은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언론에 대한 믿음을 놓치는 않았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 상황을 보도한다는 약속을 받고 방송과 사진기자 한 명씩을 해야 사고 해역의 물살은 고요했다. 하지만 어떠한 구조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현장 사진이 촬영된 시각은 밤 10시 52분. 물살은 굉장히 잔잔했죠. 그냥 아주 잔잔한 호수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족들은 실종자들이 갇혀있는 세월호를 처음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누가 지금 수색을 하면 누가 죽고 있다는 거야 지금. 바다는 잔잔했지만 세월호 주변에는 구조 선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갇힌 세월호 선미가 지적해 보이는데도 부모들은 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잔잔한데 정말 파도는커녕 그냥 벌써 물결도 하나 없이 잔잔하네. 접근하는 해경 단정에 제발 구조를 해달라고 소리보지만 해경은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오히려 해경 단정은 세월호를 중심으로 주변을 돌기 시작했다. 배가 세월호 주변을 선회한다는 것은 세월호 옆에서 수중 수색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수과 스크류에 휘말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냥 돌아요. 거기서 여보세요! 경찰 관계자! 뭐 하는 거냐? 아니 들어가야지. 대답도 없고 자 악을 쓰고 오고 하다가 보니까 저쪽에 아주 큰 배가 한대 접박을 했거든요. 이 배는 해경 지휘함 3009함. 승선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가족들이 애타게 불렀지만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뭐라고? 아 시간이 어디 있어? 나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가 빨리. 박수를 쳐서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저 단정들은 이렇게 걸기만 하냐? 왜 잠수 안 하냐? 힘든 건 아니지만 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무도 안 하는 거. 있어요.
아닙니다. 저녁입니다. 저녁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이제 뭐 설명 나온 것처럼 대매척 돌고 있다는 거는 잠수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잠수하고 있으면 줄에 비만이니까 배가 이렇게 더 쓰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그 저번 주에 어떨까요? 그 잠수로 몇 시, 뭐 입수, 몇 시 출수 입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10분 들어가다 나오는 거잖아요. 입시 13시 입수, 13시 10분 출수. 입수 시간, 출수 시간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납득하기 힘들죠. 납득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이제 이 초 앞에 우리가 현장 출동패력 뭐 일시기에 대해서는 뭐 공부도 좀 연구도 좀 많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 시기는 이제 조금 더 지금 연구가 돼야 됩니다. 조사도 더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한데 보세요. 이게 보도자료 정부에서 이 지금 범죄본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최초로 잠수를 해서 세월호 선내로 진입한 게 19일 23시 48분이라는 말입니다. 16일 다 보내고 17일 다 보내고 18일 다 보내고 19일 거의 다 보내고 자정 다 돼서 처음 들어갔다. 이게 무능해도 너무 무능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 무능인가요 이게? 그 다음에 오히려 이거는 무능 문제가 많이 아니라 계속 가족들은 봤잖아요. 어쨌든 16일 점심 전부터는 가족들 다 봤잖아요. 그리고 그 해강에서 숙식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들 중에는. 계속 잠수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또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오히려 뭔가 들어가서 뭔가 빼내오거나 뭔가 다른 짓을 한 거 아니냐. 오히려 선내 진입은 이것보다 훨씬 일찍 들어갔을 텐데 오히려 딴짓한 거 아니냐 숨기고 오히려 그런 걸 의심하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것대로 또 확인이 돼야 되고요. 아무튼 19일 23시 48분에 최초로 잠수를 해서 들어갔다. 시신을 그때 처음 봤다.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또 문제가 있죠. 다음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정교한 연구도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다 이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거 저번에 우리 생각해보니까 좀 더 있는데 보니까 저번에 우리 해경이 배제한 존재 5 존재가 있었잖아요. 1번 그때 해군으로 했죠. 해군 1번 해군 배제하고 2번 경찰 경찰 배제하고 3번 미군 배제하고 4번 소방 배제하고 5번 민간 잠수사 배제했잖아요. 하나 더 있네 여기서 6번 민간 크레인도 배제됐잖아요. 지금 전부 배제해. 오면 전부 해경이 대기시키고 전부 배제하고 필요 없다 그러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전부 배제한 거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랬을 때 세월호가 저번에 시뮬레이션에서 본 것처럼 선수 일부 내놓고 있을 때 딱 붙잡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왜 이거는 가능해. 어쨌든 이게 뭐 제일 정답이다. 그걸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가능했던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고 그때 왼쪽 1m 정도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선수들이 완전히 깔아앉아서 흙에 박혀있는 애를 들어 올리는데 사용한 크레인이 얘입니다. 그게 2,500톤급이에요. 2,500톤급 갖고 완전히 박혀있는 선수들끼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호가 완전히 깔아앉지 않고 선수 일부가 물 위에 나와 있을 때 이미 보세요. 2,000톤급 하나, 3,600톤급 2개, 1,200톤급 하나 이런 게 와 있었어요. 세월호는 18일 점심쯤에 완전히 내려앉거든요. 다음 28일 전에 오잖아요. 18일 전에 3,600톤급 크레인도 이미 2대나 와 있습니다. 세월호를 딱 붙잡고 있을 수 있다고요. 안 붙잡은 거죠, 그것도. 전부 애들 전부 배제해갖고 대기만 하다가 또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해경은 해군도 배제하고 경찰도 배제하고 미군도 배제하고 소방도 배제하고 민간 잠수사도 배제하고 민간 크레인마저 배제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래놓고 뭘 자기들이 잘 하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건 산풍, 최근에 나온 산풍 관련 책인데, 요거 좀 인상 깊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또 이제 사고와 사고 아닌 것의 차이입니다. 삼풍백화점은 1995년 6월 29일에 무너졌습니다. 6월 29일. 여러분, 1995년에 여러분 태어났나요? 태어날 말똥하죠? 막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 삐삐 시절이고 막 그래요. 진짜 이때 막 전산화도 다 안 되고 막 그런 시절입니다. 컴퓨터가 있긴 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삼풍 어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뭐 사고나 재난이 있었을 때 초기에 어떤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동향 6월 29일에 무너졌고 6월 30일에 강원도 광부가 현장으로 옵니다. 자, 강원도 태백에 있는 광원이면서 당시 파견 구조대로 활동했던 도주동 씨의 진술에 따르면 인터뷰죠, 이런 진술이. 저희는 차출돼서 붕괴 현장에 왔죠. 차로 갈 때는 몇 시간 가야 되는데 수도방위사령부 군 헬기가 왔어요. 가면서도 야, 가서 뭐 해야 되냐, 위험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했죠.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40분 걸렸다. 헬기를 타니까. 수도방위사령부가 제공해준 헬기를 타니까 강원도에서 서울 삼풍백까지까지 오는데 40분 걸린 거예요. 잘했잖아요. 국가가 잘한 거잖아요. 컨트롤 타워가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 30일에 강원도에 있는 광부가 와서 무너져 있는 삼풍백화점을 이제 파헤치고 발굴하는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잘했잖아요. 그래서 뭐 김영삼이 이때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우리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인 거예요. 이게 뭐 음모가 있습니까? 삼풍백화점이 이런 게 사고인 거죠. 세월호 참사는 사고가 아닌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다 안 하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하잖아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밝혀져야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맨 마지막입니다. 또 잠깐만 쉬었다가 침몰 원인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